대한민국에 뭐 이상한 일이 한두 개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언론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김수민이하고 박선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의혹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요? 온 언론이 도배를 하고, 또 김수민, 박선숙이 차례대로 검찰에 출두하고, 그래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난달 말에 박선숙이 출두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곧바로 천정배 공동대표와 더불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의당의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장악했습니다. 물론 안철수 계보가 과반수 이상을 또 거기 확보해 있습니다. 자, 안철수가 대표를 물러나니까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산으로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기사가 보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요, 딱 두 개 나옵니다. 제목이 김수민은 어디에? 해가 국회에 김수민 나오지도 않고 요즘 출석도 안 한답니다. 비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선숙이 또 국회 회의에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자리 비어 있어요. 그래서 김수민과 박선숙은 어디에 가? 각각 하루나 이틀 전에 보도된 게 있고, 그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자, 이제 박선숙까지 출두했으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 박선숙인지, 리베이트 의혹을 이래 추진하겠다고 왕주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고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주현은 똘마니 아닙니까? 똘마니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박선숙이 지시했던, 안철수를 보고 지시를 받았던 그걸 또 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보도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지금 그 B사와 S사와 브랜드 호텔 간의 그 복잡한 관계도 사라져버렸고, 이 박선숙 그 다음에 김수민은 언론에서 사라지고 국회에도 나오지 않았고 잠수 타버렸습니다. 뭐 숙대 김교수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됐는데 이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았는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안철수가 사퇴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브리핑을 안 하면 언론들이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취재를 해야지요, 후속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B사와 S사가 다시 브랜드 애털에 돈을 돌려주고 김수민이 흑수저의 대표해서 정말로 벤처를 해온 경력자로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가, 아니면 금수저의 딸내미가 벤처한 경력을 적당히 포장해서 비례대표를 깨찾는가, 왜 안철수와 박선숙은 겉으로 김수민에게 한마 저자세를 보였는가, 김수민이 뭐라고 그 회사까지 찾아가서 한마디로 아연을 하고 2억 3,800만 원인가를 갖다가 주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줬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걸 무리수를 둔다고 왜 뇌물로 처리를 하다가 리베이트로 처리를 하려다가 저지경을 일으켰는가 등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박선숙, 왕주현, 김수민 이런 어떤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다, 그까지만 지금 나온 거지, 왜 그런 짓을 했는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정작 중요한 포장물은 아직 안 벗겨졌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왜 김수민이 비례대표를 받았는가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양정래 사건은 그렇게 열심히 파헤쳐가지고요, 깜빵을 보내고 하더니만 왜 이 사건은 안철수 사퇴로 쓰덤입니까? 자, 이제 안철수 사퇴하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끝난 거다. 자, 그래서 세월이 조금 있다가 박선숙하고 김수민은 모르겠습니다. 협조했다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왕주현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기소했다가 나중에 벌금 좀 때리든지 집행유예 때리든지 해서 미숙한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덮어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또 뭡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류의 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을 둘러싼 그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어제 그 의총에서 열심히 하겠다 하고 머리 좀 이렇게 뻑뻑 긁으니까 친박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그럼 사무총장을 왜 쫓아내고요? 왜 복당을 시켰다고 계급품을 물고 다니면서 설쳤습니까? 왜 지난번에 총선에서 유승민 하나 공천을 넣고 그 지랄들을 하다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시켜주다시피 한 결론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살생부는 뭐고 녹취록은 뭐고 도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그러면서 썩은 국회를 심판하라는 핵심의 유승민인데 그것 때문에 진박 마케팅도 한 거 아닙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난리를 치더만은 오늘 이제 유승민이 청와대 가서 점심을 먹고 대통령하고 악수도 할지 모른답니다. 그럼 국민은 뭡니까? 노화를 하고 완전히 그냥 홍보하고 선전하고 예고편도 돌려서 노화를 영화 보러 가려고 갔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에로 영화가 돼버리든가 드라마 뭐 멜로 드라마가 돼버리면 영화 보던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 만원 내고 영화 보러 갔는데 장난치나 이래 안 되겠습니까? 자, 유승민 사태예요. 이게 오늘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안철수 사태라는 겁니다. 안철수 그러면 대표 쫓아내려고 이 소동을 벌였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요. 자, 안철수는 대통령 가능성을 상당히 본인에게 있다고 보고 새누리당의 후보가 뭐 반기문 회사고 나머지는 시원찮으니까 결국은 나를 업어가야 될 거다. 그때 너한테 좀 떼줄 거니까 연정하자. 그리고 대통령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철수도 문재인처럼 오스트리아식 이연집 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안철수가 내년 2월까지 국민의당 대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오스트리아식 이연집 정부제 개헌이라는 인기가 없고 업무적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일에 한마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될 진흙탕에 발을 담궈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총대를 메고 그 일을 하기에는 새누리당이 나서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은 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최근에 정정석 의원이 뭐 올해 안에 하자고 여러 번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멍석만 까면 한마디로 그 위에 멍석 위에 엎어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자기들이 멍석을 깔기는 좀 창피합니다. 왜? 하도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 하지 마라. 경제 블랙홀이다. 이슈에 블랙홀이다 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한 말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멍석 깔아주고 바닥 쓰는 일을 해야 될 건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국민의당이 딱 하면 좋아요.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딱 하면 좋아요. 근데 안철수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더민주로 보면요. 국회의장 정세균이나 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나 기타 등등 이거 하고 싶은 하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더민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친노나 문재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재인 전 대표나 친노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제일 다가가 있는데 왜? 나눠 먹는 거래? 우리 혼자 먹겠다.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개헌 반대. 그렇기 때문에 또 더민주가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좀 어려우면 중간에 제일 부담 없는 안철수 하나만 빼고 나면 나머지 37명의 국회의원은 오스트리아식 이연집정부제 개헌을 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거기 당이 핵심이 호남이고 호남의 그 출신 동교동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차피 호남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후보도 없고 되기도 어려우니까 나눠 먹는 게 최선이고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호남 모스로 우리가 자리 하나쯤은 챙기고도 남는다. 40%만 먹어도 사돈 8촌까지 자리 하나씩 줄 수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가 이연집정부제 개헌을 하자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불편한 안철수가 내년 2월까지 임기까지 연장시켜놨어요. 총선에서 이긴 걸 기하로가. 자, 안철수 좀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서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박선숙한테 갔습니다. 자, 안철수가 계속 버티면 이제 박선숙만 조지면 안철수한테 어떻게 보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단계입니다. 자,
그래가 박선수까지 이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했겠죠. 기라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좀 더 조지면 안철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안철수 대표, 이거 큰일 났네. 내 앞에까지 칼날이 왔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고민을 했겠죠. 다 대표직을 그만두고 뒤로 좀 물러나십시오. 정해진 각본대로 충고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안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안 대표 사람을 비대위의 절반 이상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12명 중에서 7명이 안철수계라고 합니다. 그럼 다 뒤에서 조정하고 대선 운동만 하고 다니면 되죠. 솔깃했을 겁니다. 그럼 천정배는 어쩌지? 아니, 나오면 그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으니까 둘 다 물러나십시오. 제가 비대위원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자, 그래 안철수 물러났습니다. 자, 안철수 물러나고 나니까 박지원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별건 수사 안 된다. 즉, 김수민의 비례대표를 받은 경과에 대해서 검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던져줍니다. 물론 박지원이 검찰에 얼마나 먹힐지 모르지만요. 근데 실제로 비례대표 이거 수상한 거 한두 개가 아닌데 비례대표 조사는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사는 철저하게 리베이트까지 한정돼 있다가 거기서 그냥 바로 멈춰버렸어요. 안철수 물러간 이후로부터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희한한 거는 뭐 검찰이나 정치권은 그렇다 칩시다. 왜 언론은 추가적으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전부가 다 짜고 친 듯이 써도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의 조사의 목적은 안철수 대표 사퇴고, 안철수 대표 사퇴가 의미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기 위한 자락을 까는 거였습니까? 제 추리가,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믿었던 도끼 박선숙의 발등을 찍힌 걸로 드러났다. 박선숙이 리베이트와 김수민 문제를 업체와 내부 불만자의 소행으로 보도하고 안철수는 이를 찰떡같이 믿었다고 한다. 홍보 리베이트 사태 초반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안철수 대표, 사실이 아닌 걸로 보고받았다. 유감스럽다 이야기했습니다. 당 사무총장 박선숙이 전폭적으로 안철수에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안 대표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5월 9일 최고위원회에서 박선숙은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이 특정 업체에 인쇄업체에 리베이트 제안을 거절하자 해당 업체가 거꾸로 자신을 비롯한 당직자들을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선관위에 투서를 했다.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듣던 천정배 당시 공동대표가 당직자와 밖의 사람들이 짠 엄청난 일이라고 말을 하자 박 의원은 김수민 당선인이 비례대표를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진 당직자들이 외부에 소문을 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박 의원의 보고와는 달리 이 왕주현이 구속됐고 직속 사건관이었던 박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것으로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된 의혹 제기에도 박선숙의 말만 믿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안철수 대표직을 내려놓긴 했지만 척근 정치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박선숙이 허위 보고해서 안철수가 믿었다. 자, 그럼 안철수는 믿었던 죄밖에 없는데 그게 뭐 범죄냐? 이제 이렇게 정리되면 안철수는 대표직을 사퇴한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좀 잘 짜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허술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박선숙이 왕주현을 데리고 2월 중순쯤에 브랜드 호텔에 찾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수민의 말입니다. 김수민은 우리한테 일을 맡기려면 1억을 주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와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간 것도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업체를 찾아가요? 올해에도요 사무부총장 정도가 만나서 튕기면서 밥이나 좀 얻어먹고 이래야지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무총장이. 그리고 찾아간 사람한테 어떻게 김수민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안철수가 3월 3일 날 실제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납품하던 브랜드앤컴이라는 회사는 날라가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지를 세우기 위해서 B사, S사가 등장을 하고 결국 김수민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례대표 명단에는 안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으면 김수민이 누구냐고 해가지고 검증이 들어가고 난리가 났겠지 않겠어요? 김수민한테 유일한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례대표 명단에 넣지도 않은 사람을 뭘 했습니까? 홍보위원장이라고 줬지 않습니까? 아마 김수민이 머리 털나고 나서 브랜드 호텔에 바지 사장하는 거 말고는 유일한 경력이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이에요. 그거 하나 딱 시켜줬다가 바로 비례대표 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례대표 선정 의혹이 없다고요? 자, 이제 정말로 의아스러운 것은 언론과 그 다음에 정치권과 검찰 수사의 행태들입니다. 결국은 리베이트 의혹은 이 안철수 대표 사퇴 그리고 박지원의 국민의당 장악을 노렸던 부분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는 이현집정부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박지원이 국민의당의 실권을 내년 2월까지 지도록 도와주기 위한 행보였느냐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 적과 동지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공연히 보수 진영에 있는 인물들은 박지원 하면 계급품을 물면서 흥분합니다만은 흥분할 만한 긴지 안 그러면 서로 동지인지 새누리당과 박지원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